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알부민 챙겨 드십니까? 저는 하루 한 병씩 꼭 챙겨 먹고 있는데요. 이번에 기존 알부민과 완전히 다른 개념의 신개념 알부민이 나왔습니다. 리포즘 발효 알부민 2090 NNM인데요. 남재현 원장이 이번에 리포즘 발효법을 적용해서 영양 성분을 보호막처럼 감싸서 몸속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흡수 효율을 개선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요즘 저속 노화 성분으로 주목받는 NNM을 담았습니다. 이거는 세포 에너지 생성 그리고 노화 관리 쪽으로 정평이 나 있는 물질입니다. 이 제품에는 토마토 약 11.9kg, 양배추 약 7.4kg에 해당하는 양의 NNM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밀크 시슬, 헛개나무, 차가버섯, 그리고 특허받은 원료인 골드키 유산균, 로얄 젤리, 상황 농축 분말까지 담았습니다. 단순히 알부민이 아니고 활력, 영양 밸런스, 컨디션 관리까지 함께 생각한 제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요즘 쉽게 피곤해지거나 체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액상형이니까요. 하루에 한 병씩 챙겨 드시면 건강관리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90 NNM 알부민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입니다. 강신업TV는 신속하게 팩트를 전달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가장 신랄하고 날카로운 논평을 해드립니다. 강신업TV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에도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홍장원 아시죠? 홍장원 이자가 말이죠. 저쪽 애들 민주당 애들하고 내통하고 지렁이 메모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간 자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자가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말이죠. 이자를 봐주려고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지난번 내란 특검팀에서는 이자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출범한 종합특검팀에서 이자를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곧 피고인이 될 것 같습니다. 홍장원을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겁니다. 자, 홍장원 기소됩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받게 되면 깜빵 가는 건 일도 아니겠죠. 특검은 홍장원을 비롯해 국정원 관계자 일부를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홍장원은 30일 특검팀에 출두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혐의를 부인하면서 세 번째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는데요. 과연 홍장원은 기소가 되면 재판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말이죠. 벌써 피의자가 됐다는 거, 그리고 또 기소하기로 했다는 거, 이거는 지난번에 말이죠. 내란 특검팀에서 홍장원을 봐줬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스탠스입니다. 이걸 우리는 토사구팽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는 홍장원이 필요했습니다. 왜? 계엄을 내란으로 몰기 위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결국은 또 내란으로 모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 이상 홍장원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홍장원을 한번 배신 때렸던 자기 때문에 또 배신 때릴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번에 종합특검팀에서 홍장원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종합특검팀에서 자기들의 독단적인 어떤 결정이 아니라 어차피 여권의 홍장원 팽 이런 분위기를 간파하고 홍장원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쌓는 2차 종합특검팀,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서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하며 진상규명과 수사에 불을 붙인 당사자에서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 이제 피고인이 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인 체포를 폭로한 놈이 홍장원 아닙니까? 지렁이 메모로 어쩌한 놈이 홍장원 아닙니까? 이자가 이번에 피의자에서 또 피고인으로 다시 말하면 내부 고발자니 어떻게 하면서 말이죠. 마치 영웅놀이를 했는데 홍장원이 결국은 이제는 팽당해가지고 재판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홍장원은 불리한 내용만 시사 선택했다면서 자기는 혐의가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의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수사 중인 홍장원을 다음 달 재판에 넘긴다는 겁니다. 다음 달 23일 활동을 마무리하기 전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를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겁니다. 홍장원 이제 활동에 불이 떨어지니까 의견서를 3번이나 내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벗어나려고 말이죠. 하지만 벌써 늦었다고 봐야 되겠죠. 홍장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날 오후 10시 53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홍장원의 말입니다. 자기가 계엄 당일날 10시 53분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때 홍장원이 뭐라고 말했냐. 싹 다 잡아들여.
돈이면 돈, 인원이면 인원, 방첩사를 지원해 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홍장원은 뭡니까? 국정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홍장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싹 다 잡아들여, 돈이면 돈, 인원이면 인원, 방첩사를 도와줘 라고 자기가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그거는 지금도 의문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재명 등 정치인 체포 명단을 여인영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들었다.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여인영이가 자기한테 얘기해줬다. 이재명 등 정치인 체포 명단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홍장원이 얘기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정치인 체포 명단이라는 걸 내가 여인영한테 들었다. 그래갖고 자기가 메모를 했다. 근데 그게 지렁이 메모야 그게. 자기가 여인영한테 들었대. 근데 메모가 계속 바뀌잖아. 밖에서 들었다 그랬다, 안에서 들었다 그랬다가 뭐 무슨 거짓말이 같아요. 그래서 여인영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명단을 들었다라고 폭로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싹 잡아들이라고 그랬다고 폭로한 놈이 이 지금 홍장원이란 말이에요. 홍장원. 그래서 홍장원이가 저번 내란 특검팀에서는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합특검이 출범하면서 홍장원 너도 내란 중요부 종사자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이제 기소 위기에 놓였다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 말이죠. 저번에 내란 특검팀에서는 홍장원이가 일종의 말이죠. 민주당에 도움을 줬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폭로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국 민주당의 환호를 받으면서 아주 민주당에서 영웅이 되면서 빠져나갔지만, 종합특검이 되니까 여기서는 다시 홍장원이를 낚아채가지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팽당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홍장원이가 왜 지금 이렇게 이제 잡혀 들어가는 건가? 이거는 뭐냐면 CIA에다가 계엄 정당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 홍장원이가 국정원이 아닙니까? 국정원 제1차장에 위치해서 그 당시 CIA에다가 계엄은 정당한 거고 계엄은 이래서 발령된 거고 그런 것들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김태호가 그걸로 지금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김태호는 그때 국가안보실에 있었죠. 그럼 똑같은 거야. 홍장원이도 똑같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그걸로 지금 수사를 받고 그걸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계엄 직후 홍장원이가 부서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첩사 등과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엄 떨어지니까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가지고 한 거야. 그래놓고 나서 계엄이 실패하니까 싹 돌아서 가지고서 정치인 체포 명단이 있었네. 윤석열 대통령이 싹 잡아들이라고 그랬네. 그러니까 눈치를 싹 보다가 계엄이 성공하면 윤 대통령 쪽으로 붙고 계엄이 실패하면 반윤 쪽으로 붙고, 딱 이런 인간이 가장 더러운 인간이죠. 뭐 말할 필요는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엄이 성공할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말이죠, 미국 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가지고서 말이죠, 설명을 해주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전부 다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다가 이게 실패하니까 야, 여인영이가 나보고 말이야 정치인을 체포하라 그랬어. 그리고 윤이 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말이야 싹 잡아들이라 그랬어. 이렇게 싹 태도를 바꾼 거지. 그렇고 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홍장원이는 이제 변명을 합니다. 특검팀에 의견서를 내가지고 변명을 했는데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57분께 윤 전 대통령 내지 계엄사령부가 당시 김남우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직접 계엄사무 이행을 지시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한 게 아니라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한테 직접 했고, 자기는 뛰어넘었다. 자기는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오히려 팽당해가지고 그런 어떤 내란 중요 임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특검팀은 말이죠, 내부 문건을 확보해가지고 분석한 결과 홍장원이가 내란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답니다. 특검팀은 새벽회의 결과와 241204 회의 내용을 확보했는데, 그런 문건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문건을 확보해 보니까 이 홍장원이가 말이죠, 계속해서 CIA에다가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등 이 계엄에 깊이 관여됐다. 제대로 이제 내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내란에 깊이 관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검팀은 특히 홍장원이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와 국회 봉쇄 등에 관한 윤 전 대통령 지시 또는 대통령 지시를 조태영으로부터 받아 국회 문란의 목적을 인식 수용한 상태에서 실력 행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구체적인 행위까지 했다. 다시 말해서 홍장원은 자기는 전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홍장원이가 깊이 관여돼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나서는 싹 돌아서 가지고서 자기는 안 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자세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 자세한 내용은 더 머리가 알 거 없고요. 어쨌든 간에 핵심은 뭐냐? 홍장원이가 이미 그날 그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선포됐을 때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계엄의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계엄의 성공을 위한 그런 회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계엄이 실패하니까 싹 돌아서 가지고서 말이죠. 정치인 체포 명단을 여인형으로부터 받았다든지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싹 잡아들이라고 말했다든지 이런 걸 말한 거는 자기 죄를 덮으려고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거짓말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면서 종합특검팀은 홍장원이가 유죄다 라고 하면서 기소한다는 겁니다. 곽종근도 팽당했는데요. 홍장원 역시 팽당하고 있습니다. 배신을 때리고 살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갖다가 덮으려 했다면 역시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계엄에 찬성했다 해서 내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당당하게 말이야. 어떻게 계엄이 내란이 되느냐라고 말했다면 그렇다면 그래도 말이죠. 한쪽으로부터라도 신차를 받겠지만 이 양쪽에서 모두 비난을 받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홍장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